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네. 합니다. 아무래도 어린 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을 네.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혹시 그 수술법도 좀 종류가 있나요? 소아 탈장에 한해서만 제가 네. 말씀드리겠는데, 성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막이라는 걸 써요. 그래서 인공막을 쓰느냐 안 쓰느냐, 복강경으로 하느냐 절개하고 하느냐, 이런 네 가지가 서로 조합이 되면서 이제 수술법들이 이렇게 몇 가지 나눠지는데, 아기들은 인공막을 전혀 안 씁니다. 구멍이 아주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인공막을 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은 이 인공막 쓰는 거 걱정이 돼요 하고 이렇게 아기를 데려오는데, 인공막 안 쓰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, 복강경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째고 하느냐,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이 있고 절개 소아탈장 수술이 있는데, 절개 소아탈장 수술은 고위결찰술이라고 부릅니다. 이 고위결찰술은 1899년도에 퍼거슨이라는 이제 의사가 처음에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, 수술법이 워낙 간단하면서도 결과가 좋아서 한 100년 이상 지금까지도 사실은 쭉 그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고 또 계속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,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원래 1980년도 후반서부터 외과 영역에 도입이 됐어요. 과거에는 개복해서 하던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거의 복강경 수술을 이제 더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, 소아 탈장이나 성인 탈장에도 복강경을 의사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. 국내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% 이상 복강경 소아 탈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의사마다 조금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요? 이유가 네네. 있을까요? 고위결찰술이라는 게 워낙 과거로부터 이제 결과가 좋았어요. 그리고 수술법이 간단하고 결과가 좋았고, 그런데 굳이 소아탈장 수술을 복강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, 그런 문제 제기고, 그렇다면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이 과거에 하던 고위결찰술보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들이 많다, 이러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. 우리 다른 수술들, 예를 들어서 위절제술, 대장절제술, 뭐 담낭절제술, 이런 거는 과거의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점이 생겼어요. 통증도 훨씬 적고 회복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장점이 많아졌는데, 탈장은 워낙이 간단히 하던 수술을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의 복강경 수술이 갖는 이점이 별로 없고요. 고위결찰술을 하던 것 때와 비교해서 재발률이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이 더 높습니다.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을 지지하는 병원에서 나온 논문도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이 고위결찰술보다 재발이 많지 않다, 이렇게까지 얘기하지, 복강경 소아탈장 수술이 재발이 더 적다, 이렇게까지 하는 논문은 거의 없어요. 또 하나는 미용적으로 좋다. 그게 이제 굉장히 또 민감하게 이렇게 네네. 이제 하시는데, 고위결찰술일 때는 아무래도 복강경 조그만 구멍 뚫는 것보다는 이제 좀 크게 되죠. 상처가 생기는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. 위치. 복강경에서는 구멍을 보통 3개 뚫는데 배꼽에 구멍을 뚫게 돼요. 배꼽은 뭐 복강경 수술할 때 항상 뭐 어떤 수술하든 보통 뚫습니다. 배꼽이라는 거는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걸 예쁘게 다시 꼬매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배꼽 모양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약간 이제 변형이 되는 거지. 근데 고위결찰술은 뭐 한 1.5cm 정도 이렇게 째지만 팬티 라인 아래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잖아요. 배꼽은 그래도 우리 뭐 수영복을 입는다거나,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상체 벗고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있고, 여자분도 배꼽티도 이제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.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지나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. 저 정도 상처는.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미용적으로 고위결찰술이 훨씬 좋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. 복강경이 미용적으로 좋다 있는 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. 담석 수술, 뭐 위절제술, 대장 수술할 때 쫙 째던 거를 구멍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선입견이 딱 있는 데다가 복강경이 미용적으로 더 좋아요,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하지,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,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고요. 개복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. 훨씬 더 예, 많은 맞습니다. 효과가 맞습니다. 이득이 있는데, 예. 이 원래 수술법 자체 절개 선이 굉장히 좀 맞아요, 작네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위치가 보이지 않는 위치니까. 그런데다가 후유증으로 뭐 이제 고위결찰술하면 고환 위축 같은 게 올 수 있다 그러는데, 그거는 복강경 수술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로 되어 있고, 문제는 배꼽 탈장이 생길 수 있어. 복강경에서는요. 배꼽 구멍을 뚫었던 자리 구멍이 완전히 막히지 않으면서 탈장이 생기면은 배꼽 모양이 정말 이제 형편없어지죠. 또 수술해야 되고.
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복강경으로 하면 이렇게 한번 구멍 뚫고 들어가서 반대쪽도 이렇게 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카메라만 돌리면 보이잖아요. 반대쪽도 보고 탈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쉽게 수술을 한다.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복강경 소아 탈장 수술하는 병원들에서 내세우는 실적을 보면은 한 50% 전후에서 반대쪽 양쪽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죠. 서해부 탈장이라는 것 자체가 양쪽에 생기는 확률이 15% 정도밖에 안 돼요. 많아야 15%. 그것도 나중에 생기는 것까지 다 합쳐서. 그런데 50%를 양쪽을 했다. 그건 이제 과잉 수술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태어날 때 탈장이 없는 애기도 90%에서 뱃속에서 보면은 탈장이 생기는 바로 그 위치에 함몰 부위가 있습니다. 개방성 칼집돌기라고 고환이 이제 밑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복막을 같이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. 끌고 내려왔던 복막이 이제 다시 고환이 다 내려갔으니까 자기는 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에 붙는데 평평하게 붙어지지가 않는 거지. 약간 이제 이 패인 부위가 조금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신생아들은 태어날 때 뱃속에서 보면 90%에서 있어요. 돌 되면 뭐 30%로 줄어들고 손 안 돼도. 두 돌 되면은 뭐 15%, 9살인가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6%. 아주 이제 저절로 막히는 것들인데 복강경으로 이제 탈장 수술하면서 반대쪽 보면 뭔가 움푹 패였으니까 그거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. 이게 막힐지 아니면 탈장으로 이렇게 할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수치로 보면 확실히 과잉 수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개방성 칼집 돌기가 탈장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10%밖에 안 됩니다. 나머지 90%는 막히는 거거든요. 수술할 때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쪽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애기들이 아무래도 한쪽 수술한 것보다는 더 애기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? 또 수술 시간도 늘어나죠? 또 수술 비용도 늘어나지.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볼 때 고위결자술이 과거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갖고 다 모든 아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안 좋은 수술, 고위결자술은 좀 열등한 수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. 안타깝죠.